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의 홍지인 입학사정관입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입학 설명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시나요?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신촌에 있는 대학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때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서강학파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수정예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다. 이런 학풍이 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은 서강대학교라고 했을 때 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서강대학교를 좀 기억하실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서강대학교의 전공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전공제도, 연계전공제도, 학생설계전공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사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또 길러내는 어떠한 방향성에 좀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걸 모두들 느끼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서강대학교는 학생분들이 정말 빠르고 유연하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본인의 어떤 특별한 장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자유롭고 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인데요. 이 다전공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25개의 전공을 정말 어떤 전공이든지 제한 없이 최대 3개까지 선택해서 이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복수전공이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께서는 서강대학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라고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좀 마지막 포인트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유로운 다전공 제도에서는 계열과 정원, 학점, 이 어디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학교에서 복수전공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문 계열로 입학을 했을 경우에 자연 계열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열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나들 수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고 싶더라도 거기가 너무 인기 있는 학과여서 정원에 제한이 걸려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학점이 좀 좋지 않아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 계열, 인문 계열을 충분히 넘나들면서 전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원이나 학점에도 어떠한 제한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라면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제한들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금 2가지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문계열로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경영 같은 상경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계열로까지도 넘어서서 이렇게 다전공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학위증이 나와 있죠. 이 학위증에는 어떠한 부전공, 아니면 제2전공이라는 이러한 표현 없이 2가지 전공이 모두 동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다전공으로 이수를 하는 그 전공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어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 제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번째 전공 제도는 바로 연계 전공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다전공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드리는 제도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2가지 이상의 학부 또는 전공을 연계해서 만든 15가지 전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융합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나는 커리어 패스를 세워서 좀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공인재 전공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공 제도를 좀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강대학교는요, 벌써 20여 년 전에 국내 대학 최초로 이러한 전공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요.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학생 설계 전공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학생이 직접 그 전공을 설계를 해서 이수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2개의 전공 이상의 어떤 커리큘럼을 훑어보고요. 여기서 54학점 이상의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후배들까지도 이러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공 제도인데요. 실제로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뇌인지공학이라든지요,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같은 이러한 전공들이 현재 117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만의 어떤 대한민국 제1호 전공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전공 제도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강대학교는 이렇게 어떤 학업 안에서 어떤 경계라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만 있다면 어떠한 분야이든지 정말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로 최대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교 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나의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서강대학교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자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전공 제도를 좀 누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전형을 좀 선택을 해서 입학하기 위해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지 이제 전형 안내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입시를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일단 서강대학교는 올해 수시 988명, 정시 696명으로 수시 대 정시 비율을 약 6대 4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시 대 정시가 한 7대 3의 비율이었는데요. 올해는 정시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6대 4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시 안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시부터 먼저 함께 보시면요. 수시 전 모집 단위에서는 인문과 자연의 어떤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전공 제도에서도요. 어떠한 계열의 제한 없이 학생들이 넘나들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죠. 이런 방향성과 어떤 일맥상통하게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서강대학교는 어떠한 계열의 구분 없이 전부 자유롭게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종합, 논술 이 3가지 유형 간에도 전부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있는 학생부 종합 일반, 고른기회, 사회통합 이 3가지 전형 간에도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서강대학교에서는 면접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과 동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제 아래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2022학년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시 안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고교장 추천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변경된 사항은 작년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선발을 했다가요.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 전형에서는요, 올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는 게 좀 큰 변화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한 이러한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시 다음으로 정시를 좀 살펴보자면 작년과 동일하게 수능 일반 전형으로 정원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정원 외 특별전형 4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정원 외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을 만족을 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어떠한 비율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3개년도를 보셨을 때 2019학년도에서 2021학년도까지는 50%를 좀 웃도는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좀 38.4%로 비율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비율이 조금씩 줄어서요, 올해는 1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10.2%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어떤 교육부의 권고로 인해서 정시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수시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러한 모집 인원이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전히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안에서는 메인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수시 안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는 사실 고교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부분들을 정말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안에서요, 좀 가장 많은 지원자를 받고 있고 또 경쟁률이 좀 가장 높은 편인 논술 전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논술이 80%, 그 다음 학교생활기록부가 20%죠. 학교생활기록부는 각각 비교과, 교과 각각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서 좀 특징적인 점은요, 수학능력시험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만족을 하셔야 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 20%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시면 교과 10%, 비교과 10%로 나뉘어집니다. 교과의 경우에는 국, 수, 영, 사, 과 이렇게 분류가 된 과목들을 어떤 정량적인 표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출결 5%, 봉사활동 5%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서강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과 10%에 대해서는 모두 만점 처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간 건 아니지만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20%에 대한 비중은요, 그렇게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한데요. 다음 화면에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반영할 때 사용을 하는 정량적인 표입니다. 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가장 높은 1등급 평균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100점인데 비해서 이제 평균 8.75등급 8.5등급을 보시면 만점과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논술 전형의 어떤 총점 1000점에서 이 4점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어떤 지원자들 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판가름이 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 영역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과 영역에서는 이제 출결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3일까지는 모두 만점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봉사활동 시간은 3년간 20시간 이상을 하셨다면 모두 만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 경쟁률이 작년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 최초 경쟁률은 서강대학교가 또 경쟁률이 좀 높다고 소문이 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좀 이 숫자에 놀라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논술 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기준을 충족을 한 학생들, 그리고 실제로 논술 시험을 응시를 하러 오는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추가 합격이 진행된 이후 그것을 모두 고려한 경쟁률을 냈을 때가 좀 실질적인 최종 경쟁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최종 경쟁률은 사실 처음 형성이 되었던 경쟁률보다는 3분의 1, 4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서 접수하시면서 바로 눈에 보이시는 그 숫자에는 좀 압도당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모집 단위별로 편차가 있는 편이죠. 사실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종 경쟁률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비슷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최종 경쟁률에서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은 충원률인데요.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충원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충원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말은 타 대학으로 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대학별로 좀 유형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강대학교라는 논술 시험을 좀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경향이 많고 그랬을 때 입학까지 이어지는 좀 그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원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서강대학교 논술에 집중해서 좀 준비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기 때문에 좀 논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서강대학교에서 좀 특징적인 점은 자연계열에도 제시문이 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팁 2번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연계열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자연계열 문제가 대문항 내에서 소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항 안에 있는 이 소문항들을 풀어 나가시면서 어떤 부분 점수를 획득하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1-1번, 1-2번에서 막혀버리면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고 좀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문항 내에서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끝까지 좀 푸실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증명이나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도 시도를 안 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시문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최대한 좀 힌트를 얻어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고 답을 공란으로 제출하시는 건 좀 피하시되 어떤 좀 조금이라도 본인이 어떤 논리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최대한 좀 적어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계열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어떤 글짓기 시험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유려한 글의 흐름이라거나 완벽하게 딱 짜여진 그 갖추어진 어떤 글의 구성을 적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험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구하는 사항들, 어떤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보시는 어떤 조건들에 정확하게 좀 맞는 본인이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이걸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적어내셔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조금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요. 좀 타 대학 대비해서 인문계열 제시문은 좀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10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이 많은 질문을 좀 빠르게 분석을 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어떤 지문만 빠르게 읽어야겠다라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를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빠르게 좀 분류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신설이 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부터 먼저 같이 보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국내 고교에서 4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 자격입니다. 이제 지원을 하시는 시점에서 졸업 예정자가 지원 자격이기 때문에요.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교별로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10명입니다. 이제 전형 요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90%, 학생부 비교과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전형입니다. 국영수 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등급합 6 이내로 들어와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만족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는 성취 등급으로 이제 9등급 체계로 성취 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들과 성취도 및 성취 비율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들을 분리해서 성적을 이제 매기게 되는데요. 9등급 체계로 나오는 이러한 과목들은 이제 900점 만점에서 800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일단은 논술 전형에서 어떤 정량적 표에서 봤던 그걸 계산하던 이제 단위수를 고려한 등급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점수를 낼 때는요. 9 마이너스 위에서 계산한 등급 평균을 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여러분들의 성취 등급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성취도 및 성취 비율에 대한 최종 점수는요. 일단 먼저 각 과목의 성취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득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A를 취득했다면 그 A가 구성하고 있는 성취 비율이 있겠죠. 그것에 나누기 2를 하고요. 이 밑에 있는 A 아래에 있는 B, C에 해당하는 이 성취 비율을 모두 더해줍니다. 이 값을 가지고 또 단위수를 고려한 이 과목 성취 비율의 평균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최종 점수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과목 A, B, C는 일단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을 내는 거죠. A에서 이제 구해보시면 단위수 4 곱하기 등급 2를 해줍니다. B, C도 동일하게 해서요. 이걸 모두 더해주고 이제 단위수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등급 평균이 1.83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최종 점수를 낼 때는 9에서 위에서 계산한 1.83을 빼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이제 최종 점수 717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목 D와 E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해 보실 텐데요. 과목 D를 먼저 보시면 이 학생은 A를 취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20을 나누기를 2를 해주고요. 그 하단에 있는 B, C에 대한 비율 30 더하기 50 이걸 모두 더해준 값이 과목 D에 대한 과목 성취 비율입니다. 과목 2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을 다시 내어서 이제 최종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78.21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 계산의 최종 점수와 비율 계산의 최종 점수를 모두 더해준 값이 최종 반영 점수가 되게 됩니다. 지금 예시를 이제 따라오시면서도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수시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 전형의 비교과
산출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교과 산출 방법도요, 간단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출결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일이 3일 안으로 들어온다면 모두 만점을 받아가시게 되고요. 봉사 시간 같은 경우에도 20시간 이상을 하시게 된다면 모두 만점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일하게 수시 모집 요강에서 한번 본인의 케이스를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강대학교에서는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른기회, 사회통합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세 전형 모두 어떤 서류평가 요소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도 이번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른기회와 사회통합의 모집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른기회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선발,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로 지원 자격이 구성이 되고요. 사회통합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이렇게 지원 자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사회통합 전형의 같은 경우에도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고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집 인원의 어떤 변화를 좀 보시면요. 사회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축소가 되어서 26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고른기회는 좀 꾸준히 점진적으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서 올해는 72명을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경쟁률이 인문은 11대1, 자연은 최초가 16대1로 형성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하는 최종 경쟁률은 보시면 4대1 정도로 모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원서 접수 때 어떠한 이러한 딱 눈에 보이는 그 경쟁률에 압도당하시기보다는 좀 소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2차 같은 경우에도 최초 경쟁률은 1차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형성이 되었죠. 작년 2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자소서를 제출을 하는 그런 전형이었기 때문에요. 이 자소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경쟁률을 내본 것이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충원율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종 경쟁률을 내보면요. 인문과 자연 각각 한 3대1, 4대1 정도로 1차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형성이 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한번 경쟁률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중국문화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대1 정도로 형성이 되었고요. 종교학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었죠. 하지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사회학, 아트앤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좀 높게 형성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좀 최종 경쟁률을 보셨을 때는 그렇게 어떤 모집 단위별로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최초 경쟁률에서 모집 단위별로도 최종 경쟁률까지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겠지만 충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전형이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은 좀 많이 낮아지는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차 경쟁률도 사실 비슷합니다. 충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 경쟁률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 최종 경쟁률까지 갔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점은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서강대학교 경영, 경제라고 하셨을 때는 조금 내가 여기 써도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어떤 서강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정말 열린 어떤 학업을 지원하고 있고 뒤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좁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을 보셨을 때 좀 수치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내가 입학을 하려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좀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3년 동안 준비했던 어떤 한 학과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신다기보다는 이러한 수치적인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학생부 종합 경쟁률 좀 정리를 해보면 1차와 2차 모두 한 4대1, 3대1 정도로 형성이 되었음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면 이 전형의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교 생활 동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학업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학업적인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좀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요. 사실 대학별로 그렇게 인재상이 아주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가져가는 학생들도 좀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의 3분의 1까지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최초 경쟁률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하시기보다는요,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노력을 한 부분을 자신감을 가지고 좀 소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서류평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3가지 서류평가 항목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 학업 역량, 정, 인성, 의, 성장 가능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서강대학교가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평가 요소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는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3년간 선택, 3년간의 그 고교 생활에서 했던 선택들, 또 했던 노력들을 어떤 대학의 학과라든지 이러한 좁은 진로의 분야로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했던 어떤 역할들, 그리고 보여줬던 구체적인 역량들을 좀 보고자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하든지 좀 동일하게 우수성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을 우수하다라고 평가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비율에서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 수준이 40%,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의지가 10%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성, 정 경우에는 이제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에 해당하는 의 부분은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좀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성취 수준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학업을 하면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적인 측면이라고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내신의 절대값만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여러분의 학생부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정말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를 저희가 정말 찬찬히 다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요. 어떤 성취 수준이라고 해서 딱 결과에만 방점을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업 태도와 의지와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이제 학업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태도적인 면에서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업 태도와 의지의 경우에는요, 가장 아래에 있는 성장 가능성과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탐구의 어떤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했다든지, 주어진 어떤 교과 과정에 물론 충실을 해야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리더십을 통해서 학생들을 제 주도해서 같이 어떤 학업을 좀 이끌어 보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와 의지, 성장 가능성을 함께 연계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또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이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비율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평가 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서강대학교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는 부분을 많이들 질문 주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이 가장 좀 우수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학생이 가장 내신 등급이 높죠. 하지만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이 정보만으로는 정말 그 학생이 우수한가? 라고 딱 단정지어서 평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세 학생의 어떤 그 성적의 추이도 모두 다르고요. 이제 성적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제 학년이 지나면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급 과목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어떠한 그러한 의지가 들어갔는지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서는 절대로 내신의 절대값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내신 등급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했던 그 인원, 표준 편차, 원점수, 평균, 심화 과목을 선택했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A, B, C 학생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C 학생, 축구 동아리를 한 학생이 만약에 경영학과에 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축구 동아리라는 활동이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제 학생들이 좀 경영학에 지원을 하려면 경영이라는 어떤 그러한 명칭이 들어간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 동아리 안에서도요, 서강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어떠한 과정을 보여줬는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수성을 보여줬는가를 좀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 동아리 안에도요, 리더를 맡은 어떤 회장, 부회장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돈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을 했던 어떤 총무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축구 산업에 대한 세미나, 주제를 이제 탐구하고 같이 토론해보는 이런 걸 이끌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라는 활동의 그 명칭에만 좀 집중을 해서 그 본인의 활동을 국한시키지는 마시고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떠한 우수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서강대학교의 서류 평가 방식이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종합적인 정성 평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험번호라든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있죠.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식별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 성적의 추이라든지 교과별 평균 이러한 정보를 지금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등급만 딱딱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요. 평균도 물론이고요. 이수자 수, 표준 편차, 단위 수는 얼마였는지, 이 과목이 어떠한 분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가자가 어떤 나의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다라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비교과의 경우에도요, 어떤 여러분들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수상에서도요, 학교의 명칭 이런 것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3년간 어떠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좀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교과과정 편성표입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급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어떠한 위계에 의해서 이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학생은 어떠한 선택을 왜 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도 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평가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저희가 정말 종합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성장 모습들, 개인의 고유한 어떠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은 모두 어떤 이제 큰 흐름과 어떤 작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들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심플하게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영역별 가중치를 먼저 보시면요. 국어, 수학, 탐구가 각각 1.1, 1.3, 0.6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학의 경우가 좀 가중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수학 영역에 집중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지표를 보시면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죠.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 서강대학교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수능이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떤 헷갈리실 부분 없이 수능 준비에 유념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 응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이 좀 구분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제한은 없지만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탐구는 과학을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은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수능 90% 그리고 서류평가 10%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서류평가 10%가 없어지면서 수능 100%로 모두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각 3등급을 만족을 하셔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제 지원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정보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어떤 경쟁률이라든지요, 뭐 학과별 설명, 이런 뭐 서강대학교 입시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학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금 책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요. 입시 책자 열람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두 PDF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전형에 대한 모집 요강도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논술 전형에서 좀 논술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출문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책자는 여기 나와 있는 논술 가이드북 책자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좀 대학 설명회 이런 걸 좀 대면으로 진행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서도 좀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 같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서강대학교 입학처 채널의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전화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대면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좀 상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좀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주신 질문들이 있다고 제가 지금 들어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다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계열에 상관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전공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전공은 계열에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어떠한 제한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서강대학교의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학생부의 1, 2학년 진로 계열과 3학년 진로 계열 방향이 다를 경우 학과 선택에 고민이 많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앞에 서류평가 이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학과의 관점에서 좁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교 생활 동안 충분히 뭐 꿈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 있는 걸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열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지금 질문 주신 학생이 3학년 이제 진로 계열의 방향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고 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좀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이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1, 2학년 때 이게 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학생이 이제 현재 지원한 학과에서도 어떻게 우수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서 보려고 하지 이게 뭐 진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 어떤 불이익이나 뭐 나쁘게 평가하는 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진로 계열을 지금 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만약 학생이 이제 앞에서 경쟁률을 좀 참고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정말 나는 서강대학교에 일단 입학을 해서 다전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어떤 수치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좀 경쟁이 조금 덜한 학과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주류 과목의 성적이나 비교과도 평가 요소로 좀 반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의 취지상 여러분들이 3년간 공부한 모든 과목을 저희가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비주류라는 과목들도 이제 교과 과정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과목들이고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그런 학업 분야 이런 곳에서 그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비주류 과목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전공에 지원을 하시든지 좀 여러분들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좀 어떤 학업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집중하셔야 할 과목들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한 걸 평가자들이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